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오는 20일 10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할 예정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서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로 당선된 뒤 경제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이끌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임 중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인프라 대통령으로 불린 조코위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경제를 연평균 5% 성장시켰습니다. 다만 그가 설정했던 7% 성장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프로젝트 역시 그의 주요 업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임기 연장 시도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일부 고위 관리들이 헌법상 2기 임기 제한을 연장하는 발언을 하자 큰 논란이 일어났으며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고려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정계에 입문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정치 왕조를 건설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리더십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부패 방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가구 판매상 출신으로 군사나 정치적 배경 없이 대통령이 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82%를 기록했으며 9월에도 75%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을 성과를 남긴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현 경제 시스템이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부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낙수효과 경제는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낙수효과 경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제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그는 이를 넘어서는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관리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2천만 명의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연간 71조 루피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산부를 포함한 8,300만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연간 약 28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약속하며 그중 200만 채는 농촌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됩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정책들이 사회주의와 개발국가 모델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가 중국의 덩샤오핑을 존경하며 경제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결과라는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가 대중 우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조코위 대통령 재임 중 양국 정상 간 12번의 만남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8차례 방중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국이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고품질 1대1로 사업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반둥회의 70주년을 맞이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단합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했습니다. 참고로 반둥회의는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회의로 비동맹 노선을 제시하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균형을 도모한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며 새 정부 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이후 지난 4월 시 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이는 그의 당선 후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아세안 정상들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에 기반한 행동규범 합의에 조속한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내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포용적 평화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간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방어 의무를 지니고 있어 상황 악화 시 미중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칠레 구축 조치를 통해 긴장 완화와 사고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해양 규범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아세안은 미얀마 내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포용적이고 자주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전은 아세안의 주요 안건 사항으로 남아있으며 아세안이 제시한 5개의 평화 계획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얀마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1,8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건설이 까리안 세르퐁 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 EPC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구 간 민관합작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번 계약은 까리안 워터 서비스와 GS건설, 포린도 콘스트럭시 공동 운영사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결과입니다. 까리안 워터 서비스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아디까르야가 민관합작 투자 계약을 기반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자카르타주와 땅그랑시의 수백만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당 4,600리터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대해 36년간의 양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조 4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까리안댐을 수원으로 사용하여 자카르타와 주변 지역에 하루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물 분야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로 향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 외에도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리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에서 신수도 누산타라의 하루 3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정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약 20만 명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인도네시아에 올해 개소 예정인 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자카르타 남부 도심의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중진공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입지를 활용해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재외공간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 정착하는 기업들이 초기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약 30개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인증 취득과 상담의 지원 등의 특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률, 회계, 노무 분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화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보다 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